카디비는 한마디로 여성 래퍼의 한계를 박살낸 래퍼입니다. 단순히 히트곡 몇 개로 주목받은 게 아니라 남성 중심으로 굳어진 힙합씬에서 여성 래퍼가 상업성과 대중성, 영향력 모두를 갖춘 메인스트림 스타로 우뚝 설 수 있음을 실증해냈으니까요. 이누님이 등장한 이후 여러 대형 레이블들이 앞다퉈 여성 래퍼 영입전에 뛰어들기도 했고요. 물론 카디비 이전에도 성공한 여성 래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씬에서 지속적으로 상업성과 화제성을 유지한 여성 래퍼는 로리 닐, 미시 엘리엇, 니키 미나즈 정도로 손에 꼽힐 정도였고, 이외의 래퍼들은 대부분 단발성 주목에 그치거나 남성 래퍼들과 동등한 위상을 장기적으로 이어가진 못했죠. 때문에 오히려 이 세 분의 존재가 예상치 못한 성공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앨범이 아닌 인스타와 토크쇼로 얼굴을 알리고 두 장의 믹스테이프를 거쳐 메이저 레이블과의 계약까지 따낸 카디비였음에도 앞선 이유들 때문에 사실 이누님한테 큰 기대를 건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여성 래퍼는 쉽게 성공할 수 없을 거란 고정관념이 여전히 견고했고, 당시 카디비가 선보인 음악 역시 준수한 퀄리티였지만 남성 중심의 힙합씬을 위협할 만한 파급력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17년 6월 그는 생애 첫 싱글을 드랍하며 이 모든 평가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킵니다. Bitch, you can fuck with me if you wanted to. These expensive, these is red bottoms, these is bloody shoes. 보당 옐로우는 빌보드 핫백에서 역대 여성 래퍼 최장기간 1위를 기록하며 주인장인 카디비를 단숨에 전국구 랩스타로 끌어올렸어요. 음산하면서 공격적인 분위기를 뿜어내는 비트 위에 느릿한 그루브와 단단한 톤, 그리고 가사에서 드러나는 우직한 태도로 밀어붙이며 자신의 캐릭터를 한 곡 안에 압축시켰죠. 그냥 난 이런 년이란걸요. 그니까 카디비는 이 한 곡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랩 좀 하는 말빨 지리는 언니에서 그냥 한 명의 래퍼로 돌리는데 완벽히 성공했어요. 그리고 피치포크는 보당 옐로우의 성공을 두고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카디비가 래퍼로 전직하기 전 스트릿클럽에서 일하던 스트리퍼였던 건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스트릿클럽이란 공간은 랩음악의 성공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문화적 허브라 해요. 왜냐면 스트리퍼들은 랩음악에 맞춰 빵댕이를 흔들면서 남정네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음악이 뭔지를 정말 생존형으로 몸에 익힌 사람들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래퍼의 신곡이 터질지 말진 이들의 반응에 달려있단 말이 나올 정도라 하죠. 그런 흥미로운 감각을 지닌 카디비는 자신의 목소리와 영향력만으로도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다는 걸 과시하듯 수많은 메이저 아티스트들과 빠르게 협업을 진행했고, 결과는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싹 다 차트에 올랐습니다. If I hit it one time, I'm a piper. If I hit it two times, then I like her. I hit tripping and finesse. It don't make no sense. Motorsport, put that thing in sports. Shout it bad, pop it like a.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카디비는 정규 앨범 하나 없이 떡상한 상태였기에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지금은 운 좋게 반짝 떴지만 막상 앨범 나오면 거품 꺼질 거라면서요. 하지만 피처링 작업으로 먼저 돈 좀 땡기고 나서 이듬해 정규 앨범을 들고 온 카디비는 그 모든 의심에 아주 시원하게 답을 해줍니다. Shut the fuck up! 그만큼 이 앨범은 카디비를 잠깐 스쳐가는 셀럽이 아닌 무시 못할 랩스타로 격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시작을 알리는 1번 트랙 겟업 10은 구전식기의 마인드로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카디비의 당찬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트랙들에선 과거의 열등감과 낮은 사회적 지위를 어깨에서 알아주는 현재의 성공담으로 바꾸고, 자신을 깎아내렸던 이들에게 통쾌한 펀치를 날리면서 달라진 현재의 위치를 영리하게 조명했죠. 근데 이런 가사들이 뻔하게 들리지 않는 건 카디비의 솔직한 감이 묻어나는 노골적이고 화끈한 단어 선택도 한몫하지만 타고난 성대와 플로우 디자인 덕분이기도 합니다. 때론 앙칼지고 때론 묵직한 억양과 강세를 무기 삼아 플로우를 리듬 위에 찍어 누르듯 구사하는 이누님의 랩은 대단한 청각적 쾌감을 주진 않더라도 단어 하나하나에 독특한 질감과 에너지를 실어 그 자체만으로도 듣는 재미를 안겨줬죠. 그렇기에 가난 때문에 억눌러야 했던 감정들과 성공을 만끽하는 현재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고요. Lawyer is a Jew, he gon' chew up all the charges. It matter if you fuck with me, I give money regardless. I like sexes from my exes when they want a second chance. I like proving niggas wrong, I do what they say I can't. 네, 카디비는 이 앨범 하나로 여성 래퍼로서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은 거의 다 싹쓸이 했어요. 논란의 여진 다분했지만 그래미 최우수 랩 앨범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 솔로 래퍼가 됐고, 앨범 수록곡 전곡이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첫 여성 래퍼란 기록도 세웠죠. 또 빌보드 201위에 오른 역대 5번째 여성 래퍼로서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처럼 상업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거머쥔 성과는 카디비에게 여성 래퍼란 수식어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그와 함께 그의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이후 마룬5, 에드시런, 브루노마스 등등 글로벌 팝스타들과의 콜라보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했고, 머니와 멋 같은 솔로곡들로 개인 브랜드 파워를 더 공고히 하게끔 만들었죠. 그 중에서도 이 왑은 이런 곡으로도 빌보드 1등 먹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을 뿐 아니라 카디비의 지난 모든 행보와 당시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타이밍에 등장한 천재적인 마케팅의 결정체로 평가받았습니다. 후속타로 발매한 어픈 카디비 특유의 도발적이고 직선적인 어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보다 공격적인 비트와 반복적인 훅으로 강한 중독성을 노렸던 곡으로 다시 한번 카디비를 빌보드 1위로 올려
올려놓기에 충분했죠. Now from the top, make it drop. That's some wet and gushy. Now get a bucket and a mop. If it's up, then it's up, then it's up, then it's stuck. If it's up, then it's up, then it's up. 근데 그 이후론 이상하리만큼 잠잠했어요. 분명 활동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주는 아니더라도 피처링 참여나 싱글도 간간히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의 음악 활동은 꾸준히 이어갔죠. 그런데도 이전처럼 글로벌 단위로 대중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화제성은 좀처럼 따라붙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때 씬을 장악했던 카디비의 파급력을 떠올려보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전개였고요. 근데 이 당시 이누님한테 돌아온 음악적 평가와 씬이 굴러가던 상황을 함께 짚어보면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법도 합니다. 일단 카디비는 20시즌 왑으로 고자극 섹슈얼함의 정점을 찍고 그 연장선에 있는 카디비표 뱅어 어프로 다시 한번 빌보드 1위를 점령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음악성 한정 고트 카냐와 개같이 부활한 릴더크가 합세한 신곡 핫쉿은 분명 신선한 조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비해 다소 무난한 퀄리티를 보였고 1년 뒤 메간 디 스텔리온과 다시 손잡고 발표한 몽고스 역시 왑의 후속작이란 포지션에 비해 케미와 중독성 모두 아쉬움을 남겼죠. 이와 관련해 장르 팬들은 요즘 카디비 노래는 다 비슷하고 재미없다면서 콘텐츠의 소모성과 음악적 한계를 지적하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씬에선 아이스파이스, 라토, 메간 디 스텔리온, 글로릴라를 비롯한 새로운 얼굴들이 연이어 두각을 나타냈고 카디비가 연 주체적인 여성 래퍼의 이미지를 물려받으면서 각자만의 색깔을 입혀 대중 앞에 등장했고요. 물론 이들이 카디비를 완전히 대체했다 보긴 어렵지만 카디비만이 낼 수 있었던 바이브가 더 이상은 그녀만의 고유한 무기라 보기 힘들어진 건 분명해졌어요. 누군간 카디비의 거침없는 자기 표현을 떠올리게 하고 누군간 카디비 특유의 유쾌함과 당당함을 따라가며 그 모든 것이 더는 카디비만의 차별점은 아니게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아쉬움들을 뒤로하고 팬들이 가장 크게 실망했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무려 7년이 다 돼가도록 앨범을 유기했다는 사실요. 물론 카디비 누님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아주 이해 못할 건 아니에요. 22시즌 무렵 그는 투어 기간 동안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는 데서 오는 분리불안과 음악 작업이 어느 순간부터 일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놨죠. 무엇보다 1집의 성과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자신을 계속 올가매고 있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앨범을 낼 수 없다 밝혔고 일부 팬들은 그런 카디비의 상황을 이해하며 기꺼이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새 앨범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자 팬들도 점점 재촉하기 시작했죠. 이에 카디비는 직접 해명에 나섰어요. 난 음악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기 때문에 가사 한 줄이라도 선명하게 안 들리거나 비트와 가사가 어긋나는 순간이 있으면 그냥 없는 성격이니까 이해 좀 해달란 거였죠. 그리고 내년 안엔 앨범을 꼭 낼 거라 예고하며 팬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반격한 팬들은 카디비의 연이은 상업적 부진과 점점 진부해지는 컨셉을 근거로 이누님을 코너로 몰아세운 결과 결국 이누님은 극대노를 시전합니다. So I'm always working and I'm hungry. Not even 2017. Fuck 2017. I'm working like I'm in 2016 and I have something to prove. Y'all niggas is mad at that. This shit ain't luck, nigga. This is work, nigga. I don't gotta pay shit to be on nothing. I'd rather chart low just so I can know what my fans like or not, what they're gonna react or not. But fortunately, I charted high because this is what motherfuckers wanna hear. They wanna hear one bitch, two bitch, old bitch, new bitch. None of y'all bitches not gonna do shit. I can't help that people like that shit. God gave it to me, so I gotta pop it. I'm standing on business. I'm really about it. Bitches be talking, mouth be bigger than they pockets. I'm pretty, I'm litty, I'm running the city. I'm shitting on bitches in every department. 여기에 나 앨범 안 내고 그냥 쉴 거란 글을 X에 직접 올리며 자체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어요. 물론 소속사 측이 재빨리 수습에 나섰고 글은 삽시간에 삭제되며 앨범은 조만간 발매된다는 공지로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요. 근데 사실 이 무렵 카디비가 앨범 내기 힘들었던 또 다른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죠. 팬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남편 오프셋의 반복된 외도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음악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겠죠. 다행히 작년 7월 세 번째 이혼 소송을 통해 이젠 정말 그와의 종지부를 찍고 셋째 아이도 건강히 출산하면서 지금은 꽤나 홀가분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게 사생활의 굴곡을 정리한 2025년 드디어 카디비는 정규 2집 발매 소식을 오피셜로 띄웠어요. 앨범 타이틀은 Am I the Drama로 카디비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6-7년 동안 겪은 인생의 변화들을 총 23트랙에 걸쳐 눌러 담았다 해요. 그리고 미리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으로 유추해볼 수 있듯 자신의 고통을 공격 재료로 물어뜯으려 하는 이들에 맞서 전위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로 응수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죠. 실제로 성공개곡인 아웃사이드는 자신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쓴 곡이며 일부 가산 수위 문제로 수정까지 거쳤다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카디비는 이 앨범을 통해 무엇을 증명해야 할 것인가? 급한 건 이전 같은 히트 상품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다음은 그와 함께 음악적 퀄리티가 동반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전보다 확장된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앨범
앨범을 판가름하는 주된 평가 요소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공은 다시 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7년을 기다린 사람들 앞에서 카디비가 과연 어떤 식으로 판을 뒤엎을지 우린 그저 팝콘 들고 지켜보면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